인공지능 바이블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긴 한데 다중 퍼센트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공지능을 이제 공부해 보면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을 발견해서 규칙을 적용해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통계, 그죠? 여러분이 이미 전때 다 배우셨던 통계 기법들을 이용해서 예측과 식별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뉴런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결국 전체를 보면 세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뉴런, 통계, 규칙. 그 중에서 이제 그 뉴런을 이용하는 방법은 처음에 뭐 뉴런이 있었고요. 근데 퍼서트론이 나왔다가, 그죠? 퍼서트론이 나와서 잘 쓰고 있다가 퍼서트론이 XOR 문제가 발생했었죠. 그래서 이제 좀 머뭇머뭇거리다가 이제 퍼서트론을 여러 층을 쌓으면 XOR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좀 잘 나가다가 이게 여러 층을 쌓다 보니까 이게 학습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좀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퍼서트론을 여러 층을 쌓아가지고 학습이 안 되는 백프로파게이션으로 학습을 할 때 학습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한 게 이제 뭐 함수 같은 걸 바꾼다거나 가중치를 바꾼다거나 해서 해결했는데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다중 퍼서트론이라는 말을 안 쓰고 딥러닝이라는 말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죠. 결국 같은 거죠. 다중 퍼서트론하고 딥러닝은 구조는 같은 겁니다. 요거는 학습이 안 되던 과거에 쓰던 모델이고요. 딥러닝은 이제 그걸 개선해서 학습이 되는 여러 층을 쌓은 것을 모델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뉴런을 갖고 하는 모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다중 퍼서트론입니다. 그래서 그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를 넣고 출력이 있고, 그죠? 중간에 은닉층이 여러 개의 퍼서트론이 층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층 퍼서트론입니다. 말 그대로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냐 보시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구조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간단히 이해해서 엠니스트라고 해서 이제 이미지 같은 거 있죠? 손으로 쓴 이미지 갖다가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 데이터가 6만 개, 테스트 데이터 1만 개 해서 이걸 학습을 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손으로 쓴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게 숫자가 뭐다라고 컴퓨터 맞추는 거죠. 그런 얘기죠. 뭐 여러분이 서점에 가셔서 CNN 뭐 딥러닝 책 사시면 100% 있는 샘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다고 보시게 되면요. 요걸 다중 퍼서트론을 이용하게 되면 자 볼게요. 여러분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이 썼다고 생각하면 이거 갖다 이제 격자로 이렇게 나눠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이거 갖다 이제 숫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럼 요거 갖다가 실제로 이제 우리 컴퓨터에 입력하려고 하면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쪼르륵 해서 쭉 쓰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18 by 18이면 요 총 324개의 숫자 배열을 표시해야 되죠. 8이라는 게. 그 8이라는 거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도 큰일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한 게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엠니스트에는 볼게요. 엠니스트에는 몇 개 있다는 게 6만 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테스트를 위한 게 10,000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요런 게 6만 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레이블도 있죠. 요거는 8이다라고 레이블도 달려 있는 거죠. 그런 레이블된 데이터가 6만 개 있는 겁니다. 그걸로 이제 학습을 시키고 10,000개로 얼마나 학습에 잘 맞추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앞에서 예를 들면 이제 8인데 이걸 28 by 28로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곱하면 784 나오죠? 그러면 이게 784로 쫙 풀리는 건 앞에 설명 보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쫙 해서 넣어요. 8을 넣고 6만 개 중에 한 개 넣었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소프트백 함수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확률이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가장 큰 확률을 가진 거를 뭐 가진 게 아니라 8이다 그러면 8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로 만들어지는 것이 다중 퍼서트론. 요 하나하나가 퍼서트론이고요. 퍼서트론 784개가 여러 층이 있는 거죠. 지금 이거는 하나
둘, 세 개의 층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다 층이니까 층은 얼마든지 있어도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모델을, 예를 들면 모델을 만들었을 때 784개 받는 거, 256개, 128개 받는 거. 이렇게 해서 이런 모델을 하나 만들었다고 치면요. 여기다가 28 x 28로 되어 있는 6만 개의 데이터를 계속 넣는 거죠. 넣고 그렇게 해서 맞추다 보면 여기 요 중간에 있는 것들이 학습이 돼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 개의 데이터를 넣게 되면 정확도가 98%가 나오는 겁니다. 신기하죠. 우리 이거 갖다가 우리 이제 구글에 있는 AI 센터장인가 하신 분이 쓴 책에 보니까 데이터의 터무니없는 효과다라고 표시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넣으면 얘가 이 중간에 이런 닫힌 퍼스트론이 그걸 인식해서 우리 말하는 룰 같은 거를 자기가 스스로 발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결과를 맞춰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갖다가 이런 상황을 데이터의 터무니없는 효과다라고 구글에 있는 AI 센터장님이 이름은 뭐 잘 기억이 안 나고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쓴 책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 말에 동감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닫힌 퍼스트론을 784개를 256개 이렇게 짜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복잡한데 이게 어떻게 구현하나요? 그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원리만 아셨으면 입력하는 방법만 잘 아시면 돼요. 입력하시는 방법은 이제 개념 잡으셨겠죠? 아시면 요거는 어떻게 구현하느냐면 빵 이렇게 되면 모델, 그다음에 모델에다 보면 입력은 784개 뭐 이렇게 넣고 250 그다음에 256개로 보이시죠? 그다음에 256개가 128개로 그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 쓰고 중간에 들어봐서 하나 하고 그다음에 소프트맥스 함수 적용 보시죠? 그대로잖아요. 784개 들어온다. 250개 128개로 구성한다. 보시죠? 들어봐서는 해석 안 해도 되는데 이제 하면 더 정확하다고 해서 뭐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공부가 깊어지면 들어봐시라는 걸 쓰면 더 좋다라는 이유는 모르고요. 해보니까 좋아서 그냥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출력할 때는 이제 우리가 식별할 게 0부터 9까지니까 10가지로 해서 출력을 한다. 그래서 요 중에서 이제 가장 확률이 높게 나온 것을 선택한다 해서 이렇게 요 앞에 이제 있는 그 그림들이 요 한 장으로 표현되는 거죠. 텐서플로우로 해도 되고요. R이라는 걸 이용해도 되고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닫은 퍼스트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모델을 만드는데 나는 만약에 뭐 입력은 스캔하는 게 바뀌지 않으면 입력은 못 바꾸겠지만 뭐가 있습니까? 뭐 128개를 중간에 하나 더 넣고 싶어요. 그럼 하나 더 넣으면 되죠. 한 줄만 더 넣으면 되죠. 4개 더 넣고 싶어요. 그럼 4개 더 넣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 다중 퍼스트론이 뭔지, 다중 퍼스트론에서 입력한다는 것, 출력한다는 것이 뭔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 실제로 그걸 구현하는 거는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현하면 되고요. 이런 거를 구현하는 방법은 뭐 텐서플로우, 뭐 그다음에 저는 뭐 R도 많이 쓰고요. 뭐 사이킨런에도 요거 일부 기능, 그러니까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어쨌든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요걸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의 개념을 잡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이 딥러닝을 깊게 공부하시게 되면 그때는 이제 텐서플로우나 하나 잡아가지고요. 요거를 이렇게 샘플 갖고 돌려보시면 돼요. 요령은 지금 본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난번에 다중 퍼스트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중 퍼스트론을 쓰다 보니까 뭐 제법 잘 맞았어요. 그래서 그 입력과 출력, 중간에 레이어를 막 늘리고 중간에 뭐 빼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어서 결과를 비교해가지고 좋은 모델이 나오면 그걸 쓰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모델을 변경하는 와중에 아주 혁신적인 게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중 퍼스트론을 변경하는 와중에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합성곱해서 CNN 여기 보면 나오죠. 합성곱 신경망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CN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다중 퍼스트론이 잘 되는 건 확인이 됐고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뭔가를 양념을 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걸 양념치 모델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CNN, 요 다음에 할 주제인 RNN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있고요. 최근에 많이 쓰이는 것들은 그것들을 이제 이리저리 이렇게 섞어가지고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게 뉴런을 여러 가지 층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모델들이 왜 그 식별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지는요. 사실은 아까 말했죠. 데이터의 터미널 효과라고 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된 건 아니에요. 다만 규명되지 않았지만 효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뭐 그러면 우리는 뭐 규명은 좀 미루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거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NN도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잘 되니까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CNN은 이제 그런 의미로 나온 모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CNN은 어떤 데서 영감을 얻은 거냐면요. 이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역사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요. 자, 아닌데 잠깐만요. 그 CNN은요 이런 거예요. 요걸 먼저 설명하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아까 거기서 보면 이미지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28 나오면 784자 이걸 쭉 풀어가지고 입력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기억나시죠? 방금 했으니까. 28바 28이라는 경우에는 이걸 풀면 784개의 요 값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784의 값을 갖다 배열해가지고 입력을 하죠. 이쪽에다 입력을 하고 이쪽에 출력이 나오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 입력을 몇 번 했다가 6만 개를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연구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보세요. 이미지를 갖다가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해버리면 요 이미지가 5인데 요 5라는 어떤 요런 형상이 있잖아요. 형상에 대한 게 다 깨지는 게 아니냐라는 게 논리를 따라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만약에 이 형상을 갖다가 유지하면서 만약에 형상을 유지하면서 뭔가 아까 다층만 멀티레이어에다가 입력할 때 이렇게 푼 거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 형상을 유지한 값을 입력하면은 좀 더 정확성이 높은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논리가 비슷하게 맞죠? 자, 볼게요. 여기서 28바 28을 입력했잖아요. 이제 순서대로 그냥 쭉 입력하잖아요. 이렇게 입력하는 것보다는 요 앞에, 여기에, 요 사이에 뭔가를 해서 요거의 요 8이라는 것의 요 이미지를 특성을 어느 정도 보유한 특성 요런 형상의 상분을 어느 정도 가지는 784개의 배열로 뭔가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그래서 그걸 입력으로 집어넣게 되면 이 결과가 좀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CNN을 만든 사람들의 아이디어였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 부분은 그냥 있고요. 뭐예요? CNN은 그 앞에다가 형상을 기억하는 뭔가 다른 새로운 걸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되게 중요한 거니까 CNN은 다중 포스트로는 그냥 있는 거예요. 다중 포스트로는 그냥 있고요. 그 입력으로 들어갈 때 그냥 푼 거를 쭉 해서 넣지 말고 푼 걸 갖다가 뭔가 조작을 좀 해서 형상에 대한 정보를 좀 더 강화하거나 보완해서 입력으로 넣어보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모델이 CNN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그래서 보실게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앞에서 설명한 것, 풀 커넥트드 에이어하고 소프트맥스 보이시죠? 앞에 거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보면 이렇게 풀 커넥트드 에이어, 그 다음에 함수 보이시죠? 함수
이렇게 해서 쭉 멀티 레이어를 해서 몇 개의 층이 있어도 되는데 앞에 우리가 예를 든 건 세 개의 층이 있었죠. 근데 그걸 갖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CNN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 앞에 서 있던 이 부분을 갖다가 분류라는 방식으로 해서 이쪽에다 넣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 이거랑 같은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 앞에 처음에 입력을 넣기 전에 그 앞에 뭐냐면 특성을 추출하는 부분을 추가를 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것처럼 요거는 뭐냐면 이건 그냥 단순한 그냥 그 멀티레이어죠. 근데 멀티레이어 있고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로 해서 이제 0부터 9까지 식별할 수 있도록 출력이 나오도록 만든 거니까. 요걸 갖다가 여기다 놓고요. 여기에 그 앞에 입력으로 넣는 부분에다가 그 이미지를 그냥 넣지 말고 이 특성을 추출해서 넣자라는 개성으로, 그 생각으로 그걸 추가한 것. 그래서 이제 보면 기존에 있던 부분들은 분류 부분이다라고 표현하고요. CNN에서 추가한 걸 갖다가 특성 추출 부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CNN은 기존의 멀티레이어 모델은 그냥 유지하고 그 앞에다가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특성 추출 부분을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특성 추출 부분은 뭐냐? 보시면 컨볼루션 레이어,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릴로 함수들 있죠?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 릴로가 많이 쓰이기도 하고 뭐 탄젠트 H 쓰죠. 그다음에 풀린, 그러니까 컨볼루션 레이어, 릴로 레이어, 풀린 이 세 개의 레이어를 여러 번 반복하죠. 보이시죠? 그렇게 한 다음에 나온 결과를 우리가 했던 기존의 것에다가 입력을 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정확해진다라는 거고요. 해보니까 진짜로 정확해졌어요. 그래서 CNN이 많이 쓰여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이게 CNN의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그 퍼세트론을 이용해서 멀티레이어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파라메타를 추정해서 그게 학습이 되도록 만든 것이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그 딥러닝이 도입이 됐고 딥러닝의 가장 첫 번째 모델이 멀티레이어죠. 멀티레이어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방법이고 구현할 때 입력으로는 이제 어떻게 넣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스캔한 것들 이렇게 넣어서 학습을 시키죠. 그래서 학습을 시켜서 잘 됐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해보고자 한 게 뭐냐면 이 레이어를 앞에다가 8이라는 스캔한 데이터를 바로 넣지 말고 그 앞에다가 무슨 부분 여기서 말하는 특성 추출 부분을 추가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특성 추출 부분은 컨볼루션 레이어, 뭐 릴로 같은 함수, 풀린 세 가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구현한다라는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컨볼루션 레이어하고 레이어나 풀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CNN이 기존의 멀티레이어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컨셉을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위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풀어서 넣으면 이런 형상의 이미지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형상 이미지를 포함하는 어떤 새로운 이런 숫자의 배열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특성 추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특성 추출 부분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컨볼루션 레이어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진 영상에서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